그녀의 입술이 닿는 순간 온몸이 불붙는 듯 뜨거워졌다. 조심스러운 첫 입맞춤은 이미 지나갔고 이제는 서로를 더 깊이 원하고 있었다. 소영 씨 이렇게까지 떨린 건 처음입니다. 저도 그래요. 멈추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어깨를 감싼 내 손길이 등으로 그리고 더 가까운 곳으로 천천히 내려갈 때마다 숨이 막힐 만큼 심장이 뛰었다. 옷은 여전히 걸치고 있었지만 그 순간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살아있다는 걸 남자와 여자로 다시 느끼고 있었으니까. 괜찮으세요? 너무 성급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제발. 계속해 주세요. 그녀의 숨결이 목선을 스치자 3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내 몸이 단숨에 깨어났다. 살짝만 닿아도 전율이 온몸을 덮쳤고 나는 더 이상 이 떨림을 숨길 수 없었다. 이런 감정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도요, 제 손끝이 아직 살아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허리를 끌어안자 두려움보다 강렬한 짜릿함이 몰려왔다. 이 떨림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마치 잊고 있던 나를 다시 찾는 듯한 기분이었다. 소영 씨, 지금 이 순간 저를 믿어주실 수 있나요? 네, 믿어요. 그리고 더 원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모든 걸 내려놓았다. 나이가 무슨 상관일까? 그녀의 품 안에서 나는 다시 남자가 되고 있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선선하던 9월 초, 나는 부산역 플랫폼에 서 있었습니다. 길게 늘어선 푸른색 차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코레일의 최고급 관광열차 레일크루즈 해랑. 움직이는 호텔이라 불리는 열차로 4박 5일 동안 부산에서 출발해 정동진 삼척 강릉 속초를 거쳐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는 일정이었죠. 혼자 이 열차에 오르기까지 망설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별 후 멈춰있던 제 마음의 시계를 조금이라도 움직여 보고 싶었습니다. 탑승 수속을 마치고 7호차 객실로 향했습니다. 차체가 흔들리자 중심을 잃을 뻔했는데 그 순간 누군가 내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이쪽 통로가 처음엔 많이 흔들려요. 아, 감사합니다. 순간 크게 흔들렸네요. 고개를 돌리니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은은한 색감의 재킷에 목에는 작은 카메라를 걸고 있었습니다. 나이대는 나와 비슷하거나 조금 적어 보였습니다. 65세쯤 되었을까요? 알고 보니 그녀의 객실은 718호, 내 객실은 712호. 같은 호차 아니라는 사실이 어색하면서도 묘하게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플랫폼이 멀어지고 기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부산 도심의 풍경이 스쳐 지나가자 설레임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과연 이번 여행이 내게 어떤 의미로 남을까? 오전 동안 객실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울산을 지나 포항으로 향하는 동해선 구간, 창밖에는 길게 펼쳐진 바다와 산줄기가 교차했습니다. 객실 안은 호텔처럼 꾸며져 있어 혼자 앉아 있어도 조금은 여유로웠습니다. 저녁 무렵 안내 방송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9호차 해랑 전용 식당 칸에서 저녁 식사가 제공됩니다. 혼자 가는 게 망설여져 늦게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같이 앉으실래요? 혼자 드시는 것보다 나으실 것 같아서요. 그러죠. 덕분에 좋은 동행이 생겼네요. 식탁에는 강원도 제철 식재료로 준비된 정식이 차려졌습니다. 구운 고등어, 곤드레밥, 오징어 볶음, 나물 반찬까지. 그녀는 반찬을 덜어주며 말했습니다. 여행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챙겨 먹지도 못했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집에 있으면 대충 때우고 말죠. 누군가와 함께 먹으니 참 다르네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습니다. 나는 몫으로 살다가 은퇴했고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지 5년이 되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문화해설사로 활동하다 은퇴했고 지금은 언니를 돌보며 산다고 했습니다. 낯선 열차 위에서 서로의 삶의 무게가 묘하게 겹쳐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11호차 전망칸으로 이동했습니다. 넓은 유리창 너머로 어둠이 내린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멀리 항구 불빛이 반짝이며 달빛과 함께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소영 씨,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게 두렵진 않으세요? 그녀는 창밖을 잠시 바라보다 대답했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해요. 늘 붙어 다니는 감정 같아요. 두려움과 설렘. 그 말에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열차가 커브를 돌며 크게 흔들렸고 그녀가 반사적으로 내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멈춰 있던 내 마음의 시계가 틱 하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첫날이 흘러갔습니다. 부산역에서 출발한 해랑은 밤새 동해안을 따라 달리고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과 나눈 식사, 그리고 전망칸에서의 짧은 손길, 그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내일 새벽, 우리는 정동진역에서 해 뜨는 바다를 맞이할 예정이었습니다. 내 마음은 이미 내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내방송이 객실 안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정동진역에 도착합니다. 오늘 일출 예정 시각은 6시 3분입니다. 나는 서둘러 외투를 챙겨 입고 객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이미 많은 승객들이 카메라와 삼각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동진은 세계에서 바다와 가장 가까운 역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해랑 여행 일정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였죠. 플랫폼에 내리자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직 어둑한 새벽, 수평선 너머가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작은 목도리를 두르고 손에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이 새벽 공기 참 좋네요. 서울 살 땐 이런 걸 느껴본 지 오래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해가 뜨기 전 이 정막이 가장 설레는 순간이죠. 곧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붉은 빛이 바다 위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잦아들고 모든 시선이 동쪽 하늘에 모였습니다. 드디어 붉은 해가 바다에서 솟아올랐습니다. 그 순간 숨이 막힐 만큼 벅찼습니다. 나는 무심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녀는 해를 바라보며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소영 씨, 괜찮으세요? 네, 그냥 오래 묵혀있던 게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다시 뭔가 할 수 있다는 용기 같은 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꼭 내 마음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일출이 끝난 뒤 우리는 모래시계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정동진의 상징 같은 곳이었죠. 거대한 모래시계가 천천히 흐르는 모습을 보며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1년마다 한 번 뒤집는다고 들었어요. 시간을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라는데 우리도 뒤집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하지만 오늘 이 아침만큼은 분명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혹시 사진 하나 찍어 주실래요? 혼자만의 여행 같지 않게. 나는 그녀의 카메라를 받아들고 몇 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저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같이 찍을까요? 혼자보다는 둘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녀는 잠시 놀란 듯 하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그럼 부탁드릴게요. 우리는 지나가던 다른 여행자에게 부탁해 함께 사진을 남겼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어깨가 살짝 닿은 채 그 짧은 촬영이 괜히 오래 가슴에 남았습니다. 정동진역 주변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뜨거운 아메리카노 한 잔이 손에 전해지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 그녀와 마주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윤 씨는 은퇴하시고 나서 어떤 시간을 보내셨어요? 목수 일을 그만둔 지 5년 됐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는 사실 아무것도 제대로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집 한쪽에는 아직도 미완성 흔들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그걸 보는 게 늘 마음에 걸리죠. 내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은퇴하고 나서는 언니를 돌보느라 제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살아있지만 사는 게 아닌 느낌. 그래서 이번 여행을 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와 동시에 묘한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괜히 그 마음을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전이 저물 무렵 다시 열차에 올랐습니다. 객실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어지는 정동진 바다, 거대한 모래시계, 그리고 함께 찍은 사진 한 장. 오늘 이 순간이 우연일까 아니면 시작일까? 내 마음은 점점 그녀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둘째 날 아침은 정동진의 일출과 함께 지나갔습니다. 서로의 상처와 공허를 조금씩 꺼내놓으며 우리는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열차는 삼척과 강릉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동진에서 해를 맞이한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열차는 다시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다음 일정은 삼척. 차창 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점점 더 깊은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우리는 삼척 해상 케이블카에 올랐습니다. 유리 바닥 아래로 푸른 동해가 그대로 펼쳐졌습니다. 높이 올라가자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아, 무섭네요. 그래도 눈을 못 떼겠어요. 두려움과 아름다움은 늘 함께 오는 것 같습니다. 꼭 인생 같지요. 그녀가 순간 내 팔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나는 일부러 놓지 않았습니다. 짧은 침묵 속에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케이블카에서 내려 우리는 죽서루에 들렀습니다. 조선시대 문인들이 시를 남겼다는 죽서루에 올라 내려다 보이는 삼척 50천 물길과 시가지, 멀리 동해가 장엄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 씨, 저 늘 누군가를 돌보느라 제 삶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언니, 조카, 그리고 오래된 책임들. 이번 여행은 그래서 더 간절했어요. 제 인생을 조금이라도 되찾고 싶었거든요. 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아내 떠나고 나서 손에 잡히지 않는 흔들의자가 제 마음 같았거든요. 다시는 완성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녀가 내 말을 듣고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서로의 상처가 다르면서도 닮아 있음을 느꼈습니다. 점심 무렵 열차는 다시 달려 강릉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안목해변 커피거리로 향했습니다. 수십 개의 카페가 바다를 따라 늘어서 있었고 창밖에는 잔잔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작은 카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바다 향기와 커피 향이 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풍경 속에서 커피를 마시니 마치 영화 같아요. 그렇습니다. 혼자였다면 몰랐을 풍경이지요. 옆에 누군가 있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장면 같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속마음을 꺼냈습니다. 저 가끔은 두려워요. 이 감정이 진짜인지 아니면 잠깐의 착각인지. 나이가 들면 더 조심스러워지잖아요. 나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있다는 건 그만큼 간절하다는 뜻 아닐까요? 저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분명히 살아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녀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후가 저물며 바다는 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우리는 짧은 자유시간을 이용해 해변 산책을 했습니다. 발자국이 모래 위에 나란히 찍혔습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소영 씨, 오늘 하루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바다를 바라보다가 이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요. 다시는 없을 것 같던 설렘이. 조금씩 돌아오는 게 무섭지만 고마워요. 저녁이 가까워지자 우리는 다시 열차에 올랐습니다. 객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빠르게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게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삼척의 바다, 강릉의 커피, 나란히 찍힌 발자국, 그 모든 게 하나의 이야기처럼 엮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열차는 속초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나는 모처럼 내일을 기다리며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열차는 해가 기울 무렵 속초역에 도착했습니다. 바닷바람이 생각보다 차가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삼척과 강릉에서 한결 가까워진 우리 사이. 오늘은 또 어떤 기억이 남을까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가이드를 따라 먼저 속초 중앙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오징어 순대, 닭강정, 회오리 감자, 시장 특유의 활기와 소음이 귀를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작은 종이컵에 담긴 어묵 국물을 건네며 말을 걸었습니다. 시장 냄새 참 정겹죠. 어릴 적 동네 장터 생각이 납니다. 맞아요. 저도 어릴 적에 아버지 손잡고 다니던 장이 생각나요. 사실 이런 데 오는 게 참 오랜만이에요. 우리는 군것질을 나누며 걸었습니다. 사람들 틈에 섞여 있으니 잠시 여행객이 아니라 오래 함께한 이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 버스로 이동해 속초의 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바다 위를 덮고 있었습니다. 모래사장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 씨, 신기하지 않아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로 모르던 사이였는데 이제 이렇게 바닷가에 나란히 앉아 있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낯설지 않고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편안합니다. 그녀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편안함 속에 스며있는 떨림,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영금정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며 흰 포마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닷바람에 그녀의 머리칼이 흩날렸고 나는 무심코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칼을 귀 뒤로 넘겨주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소영 씨, 우리가 너무 빨리 가까워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녀는 내 눈을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빨리 가까워지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키스해도 될까요? 짧은 침묵 후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빛 아래 우리는 처음으로 입술을 맞댔습니다. 조심스럽고 짧은 입맞춤이었지만 내 안에 멈춰 있던 시계가 다시 틱 하고 움직이는 듯했습니다. 도윤 씨, 저 무섭지만 좋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을 다시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출렁였고 우리 마음도 파도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 오히려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열차 객실 창밖으로 달빛이 철로 위를 따라 흘렀습니다. 그녀는 옆 객실에 있었지만 내 손끝은 아직도 따뜻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날이 될까요? 열차는 조용히 흔들리며 다음 여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속초에서의 하루를 마치고 다시 열차에 올랐습니다. 객실 안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창밖으로는 바다 대신 산의 어둠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열차는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행이 절반을 훌쩍 넘어서 마지막을 향해 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나는 조심스레 그녀와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말을 고르다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영 씨, 어젯밤 일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녀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그 순간을 오래 기억하고 싶어요. 다만,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오늘처럼 가까울 수 있을까? 그게 두려워요. 그녀의 솔직한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여행이 끝나고 다시 혼자 남겨졌을 때 그 공허함이 더 커지진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도 이번엔 그냥 흘려보내진 않을 거예요. 저 자신을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요. 열차는 정동진에 잠시 정차했습니다. 우리는 플랫폼에 내려 바닷바람을 잠시 맞았습니다. 수평선 위에 햇살이 반짝였고 짧은 시간에도 마음이 환해졌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더라도 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 마음을 찾았으니까요. 저는 마지막이 아니길 바랍니다. 천천히라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미소로 대답 대신 응해 주었습니다. 다시 달리는 열차 안. 우리는 전망칸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멀리 지나가는 바다와 산을 바라보며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도시로 돌아가면 다시 혼자일까 봐 두렵습니다. 이 여행이 꿈처럼 끝나버리는 게 아닐까 걱정됩니다. 그녀는 내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꿈이라도 괜찮아요. 이 꿈을 꾼 덕분에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으니까요. 그날 저녁 식당 칸에서 마지막 만찬이 준비되었습니다. 와인 잔을 기울이며 우리는 서로의 눈을 오래 마주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소영 씨, 저와 함께한 이 며칠, 저에겐 정말 큰 선물이었습니다. 저도요. 오랜만에 웃고 설레고 울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라는 게 자꾸 아쉽네요. 그녀의 말에 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 하지만 그 말을 지금 꺼내기엔 너무 조심스러웠습니다. 밤이 깊어 객실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철로 위를 따라 흐르는 달빛이 내 마음을 대신해 주는 듯했습니다. 옆 객실에 그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열차는 부산으로 향합니다. 그녀와 나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아침 햇살이 객실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열차는 이미 경주와 울산을 지나 부산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끝이구나. 마음속에 묘한 아쉬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식으로 나온 따뜻한 국과 밥을 먹으며 나는 그녀와 마주 앉았습니다. 말을 많이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이 여행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곧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부산역에 도착합니다. 이번 여행 레일 크루즈 해랑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밖으로 부산 도심의 풍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건물들, 바삐 움직이는 도로, 그리고 사람들. 여행의 시간은 멈춰 있었던 시계 같았는데 이제 현시의 바늘이 다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열차가 멈추자 사람들은 분주하게 짐을 챙기고 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나도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내 옆에서 조용히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소영 씨, 이제 돌아가셔야겠군요. 내 집이 마산이라 바로 내려가야 해요. 언니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담담함과 아쉬움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영 씨 연락처를 주셔도 될까요? 그냥 안부라도 묻고 싶습니다.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이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부담 주지 않게 천천히 해요. 승강장에 내려 서로의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짧은 진동과 함께 내 휴대폰에 그녀의 이름이 저장되는 순간 이상하게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작은 숫자들이
앞으로의 시간을 이어줄 다리 같았습니다. 우리는 택시 승강장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택시가 오가고 떠들썩한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소음 속에서도 우리 둘만의 고요가 있었습니다. 도윤 씨, 이번 여행 저한테 참 큰 선물이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 안에서 멈춰 있던 무언가가 다시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작게 웃으며 택시에 올랐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곧 또 연락해요. 그냥 안부라도.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시가 떠나가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손끝에는 여전히 그녀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부산의 하늘은 분명 같은 하늘인데 이제는 전혀 다른 세상처럼 보였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익숙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홀로 살던 적막한 공간이 그대로 있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 한편에는 따뜻한 기억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 화면에 불빛이 켜졌습니다. 새로운 메시지 한 줄. 잘 도착하셨어요? 오늘 하루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소영. 나는 곧장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무사히 집에 왔습니다. 저도 고마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짧은 대화였지만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여행은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첫 아침, 늘 그렇듯 조용한 거실, 낡은 시계가 똑딱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 안이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이 달라 보였습니다. 예전엔 늘 지쳐있고 초라한 기색이 묻어 있었는데 이제는 눈빛이 조금은 밝아져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변했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아침을 차려 먹다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익숙한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유소영. 도윤 씨, 오늘 아침은 드셨어요? 네, 간단히 죽 끓여 먹었습니다. 소영 씨는요? 저는 토스트랑 커피요. 여행 때 먹던 아메리카노가 자꾸 생각나네요. 우리는 잠시 짧은 안부를 나눴습니다.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 몇 마디가 하루를 가볍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오랜만에 동네 공원 산책을 나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발걸음이 무겁고 혼자라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발밑의 낙엽 소리도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기분 좋게 다가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휴대폰 앨범을 열어 여행 중 찍었던 사진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정동진의 일출, 삼척의 바다, 강릉의 카페, 속초의 노을, 그리고 그녀와 나란히 찍은 사진 한 장. 그 사진 속에서 나는 마치 20년은 젊어진 듯 웃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소영 씨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조금 들떠 있었습니다. 도윤 씨, 있잖아요. 이번 주말에 혹시 시간 되세요? 부산 국제시장에 다녀오고 싶은데 혼자는 좀 심심할 것 같아서요.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저도 시장 구경 좋아합니다. 같이 가시죠. 전화를 끊고 난 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주말 약속을 기다리는 설렘이라니 나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다가오는 동안 나는 집을 정리하고 옷장을 열어 깔끔한 셔츠를 다려두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나갔을 텐데 이제는 조금이라도 단정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변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잠들기 전 외로움이 가장 크게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내일의 약속, 그녀와의 웃음, 그리고 함께 걸을 부산 거리가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여행이 끝났지만 내 안의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영 씨와의 만남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내 일상을 바꾸는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앞으로 어떤 길을 걷든 다시 살아있다는 확신이 있다는 것을. 주말 아침, 오랜만에 긴장된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다림질에 둔 흰 셔츠에 재킷을 걸치고 구두를 반짝이도록 닦아 두었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 첫 데이트를 준비하듯 설레는 마음이었습니다. 부산 지하철을 타고 내려 국제시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베이지색 코트에 작은 손가방을 든 모습, 환한 미소가 낯설지 않고 익숙했습니다. 도윤 씨, 일찍 오셨네요.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오래된 거리의 소란스러움이 배경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목소리, 지글지글 튀겨지는 소리, 그리고 가득한 사람들. 모든 것이 우리의 만남을 축하해 주는 듯했습니다. 우리는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호떡 하나를 사서 나누어 먹으며 그녀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혼자 왔을 텐데. 이렇게 같이 걸으니 시장도 다르게 보이네요. 사람은 혼자 있을 땐 몰랐던 풍경을 누군가와 함께할 때 비로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녀와 걸을수록 나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여행 중의 설렘이 단순한 일시적 감정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점심 무렵, 우리는 자갈치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싱싱한 생선들이 가득한 좌판 앞에서 그녀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거 하나 사가실래요? 같이 요리라도 해서 먹으면 좋을 텐데.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언젠가 꼭 그렇게 합시다. 시장에서 장 보고 집에서 요리해서 같이 먹는 날. 그 말에 그녀는 눈을 피하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BIFF 광장 벤치에 앉아 사람들의 발걸음을 바라보았습니다.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만은 고요한 섬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영 씨, 여행이 끝나고 다시 이렇게 만난 게 저는 정말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다시 경험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사실 두려웠어요. 이 감정이 금방 사라질까봐 하지만 지금은 확신이 들어요. 우리가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 그 순간 나는 큰 용기를 냈습니다. 소영 씨, 앞으로도 가끔이 아니라 자주 보고 싶습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함께하는 시간을 꾸준히 만들고 싶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요. 우리 나이에 무슨 규칙이나 정해진 길이 필요하겠어요. 그냥 원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면 되죠. 햇살이 시장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였고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내를 잃은 호라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 역시 더 이상 외로운 은퇴자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다시 설레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나로 살아가자. 나이와 세월은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다. 휴대폰을 열어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찍은 우리 사진 속에는 지난 여행에서와는 또 다른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는 일상의 풍경 속에서도 서로의 웃음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여행에서 시작해 일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인생은
지금부터라는 것을. 서울에서 평생을 살다가 은퇴 후 부산으로 내려온 왔고, 그리고 그녀 소영 씨 역시 오랫동안 서울에서 살다 부산에서 제2의 삶을 시작했죠. 처음엔 단순한 여행의 인연이라 생각했지만 함께 웃고 솔직히 마음을 털어놓으며 우리는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행이 끝난 뒤에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묶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호라비도 외로운 은퇴자도 아닌 다시 설레는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새로운 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황혼의 나이에 시작된 이런 사랑, 과연 용기 있는 선택일까요? 아니면 잠시 스쳐가는 감정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으로 더 많은 시녀들의 진짜 이야기와 감동을 전해드리겠습니다.